예, 대통령실 CCTV에 대한 특검 측 증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CCTV는 앞서 들으신 것과 같이 대접견실과 대접견실 앞 복도를 촬영한 영상으로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의 영상입니다. 효율적인 증거 조사를 위하여 그중 중요한 일부분을 재생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잠시만. 오늘은 이게 증거 조사라기보다는 동영상을 통한 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 중요한 일부분을 재생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12월 3일 22시를 기하여 국무회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 또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윤석열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등 비상계엄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직후 20시 40분경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때부터 약 20시 45분경까지 피고인과 먼저 도착한 김영호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대기하게 되며 20시 40경부터 20시 45분경 사이에 피고인이 김영호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 부분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이에 관하여 김영호 장관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원심 재판부는 5회에 걸친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대접견실에 들어올 때까지 다른 누구와도 대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오기 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피고인 이상민 장관 등 일부 참모들에게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대상자들은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듣고 지시사항을 수령한 후 21시 10분경 지시사항 문건 등을 소지한 채 대접견실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3종류의 문건을 받아 그중 2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등이 퇴실할 때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국무위원들도 있으나 이후 영상에서 안주머니에서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어 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까 변호인께서 2종류의 문건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신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제가 확대한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들고 나온 문건이 2종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른바 8시 멤버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을 열고 대접견실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맨 앞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오는 장면이고 그 뒤에 김영호 장관이 서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박성재 장관 등이 나오고 요 무렵에 그 피고인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 뒤쪽에 이제 피고인이 나오는 장면인데, 2종류의 문건에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고 나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대접견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최상목 장관이 문건을 가져가서 볼 때라는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건이 손에 들고 나온 문건이 최소한 2종류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박성재 장관은 전해 기일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관한 대화가 없었고 대접견실로 나온 다음에야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8시 멤버들은 이와 같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접견실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이미 있었고 이들은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주장과 같이 이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되었으나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무실 밖으로 나왔고 모두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말리지 못하였던 상황이라면 이들은 이와 같이 대접견실에 가만히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었습니다. 반면 윤석열로부터 추가로 소집할 국무위원의 명단을 받아서 22시 14분경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했던 김정환 수행실장은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1시 10분경 지금 8시 멤버들과 같이 퇴실한 이후 21시 14분 최초로 연락을 받았던 추가 소집 연락을 받았던 조규용 장관이 연락을 받을 때까지 다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1시 10분경 대접견실로 나오기 전에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여러 장이 편철된 문건 하나와 페이지 수가 확인되지 않은 2종류의 문건을 윤석열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나왔고 이를 대접견실 책상 위에 두고 읽어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을 손으로 들어 읽어보고 있으며 그 밑에 또 다른 문건이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태열 장관이 맨 앞쪽에 있고 다음이 피고인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면 피고인이 문건을 들고 있는 사이에 밑에 또 하나의 문건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에 들고 나왔던 2개의 문건 중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문건이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페이지 수가 확인되지 않는 다른 하나의 문건에 대해 피고인은 포고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히 해당 문건이 포고령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을 받은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 조사 당시에는 2번이나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은 것 같고 손에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임의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차례에 걸쳐 해당 문건을 읽어보았던 김영호 장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부인 취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아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께서는 조태열 장관, 피고인, 김영호, 최상목, 조태용, 조규홍이 모두 같은 문건을 읽어보았으나 김영호 장관만 포고령에 대해 포고령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CCTV에서 확인되는 것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아까 여러 장으로 이루어졌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읽어보고 그 문건 장수가 확인되지 않는 문건은 곧바로 밑에 같이 겹쳐서 놓아두는 등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은 장면이 확인되고 최상목 장관은 문건 장수가 확인되지 않은 문건을 읽어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태용 장관이나 조규홍 장관은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조규홍 장관은 그 문건 B 이른바 문건 B 몇 장인지 확인되지 않는 장수가 확인되지 않는 문건은 전혀 가져가지 않았던 장면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 이 부분 이따가 따로 재생해서 원본 영상 재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해당 문건을 읽어보았던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람은 피고인과 김영호인데, 김영호 장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명확히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부인 취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아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두 종류의 문건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은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외에도 피고인이 당시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어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예, 안주머니에서 꺼내어서 읽어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요. 이는 앞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나왔던 두 개의 문건과는 별개의 문건으로 피고인은 지시사항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김용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이상민, 조태열, 최상목, 조지호, 김봉식 등 6명에 대해 특별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중 조태열, 최상목, 조지호, 김봉식 등 4명은 모두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이상민만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이상민도 본인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1심 재판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6명에 대한 특별지시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김용현의 헌재 증언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나왔던 두 개의 문건과 별개로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온 것은 특별지시사항 문건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문건 역시 다른 문건과 함께 파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